안녕하십니까, 자대입니다. 오늘은 자대썰 CS만 잘해도 매출을 배로 늘릴 수 있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CS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고객 문의 요청 불만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 쉽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많은 고객들의 문의 그리고 문제들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 해결하는 행위를 우리가 흔히들 CS라고 하죠. 우선 CS를 왜 해야 되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다들 고객을 상대하시는 업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CS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CS를 할 때 고객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고 자신의 컨디션도 잘 따져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마다 참 갑갑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이 CS를 하기 싫은 일로만 생각하면 정말 접근하기도 어렵고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마다 이 흰머리가 한 가닥씩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풀어내면서 단순히 이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많은 발전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CS가 왜 발생할까?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나열해 봅시다. 첫 번째, 나의 상세 페이지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고객들이 질문들이 발생했을 때. 두 번째, 가장 많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배송 일정이 틀어져서 고객들을 많이 기다리게 하다 보니까 배송 일정에 대한 문의들. 세 번째, 이건 내 스스로가 전산의 정보들을 가격이나 패킹 구성이나 이에 대한 정보들을 잘못 기입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죠? 그거에서 이제 고객들이 이상한데? 금액이 이상한데? 패킹 이게 맞나? 이런 식으로 문의가 들어올 수도 있죠. 네 번째, 고객들의 단순 변심. 피곤한 일이긴 한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죠. 다섯 번째, 물건을 받았는데 제품에 불만이 많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문의들도 많이 들어오죠. 여섯 번째, 기타 등등. 잡다한 일들이 정말 많아요,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CS 이 건들을 해결하고 넘기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넘기고 나한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선 이 위에 설명했던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1차적 목표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위의 사항들을 부드럽게 잘 해결하는 것이 2차 목표고요. 위 사항들을 해결함으로써 나의 상세 페이지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나의 물류 처리 스킬도 늘어날 것이며 나의 문제 해결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그거에 따라서 고객 대응이 좋아짐으로써 단골도 늘어날 것이고 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소싱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의 쇼핑몰이 발전하고 나의 스킬도 발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아까 1차 목표로 말씀드렸던 이런 사건들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생겼던 문제들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 상세 페이지들을 과거 제품들을 다 수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등록할 제품들을 이런 오류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고려해서 작성을 할 것이죠. 그리고 2차 목표였던 이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부드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CS 관련 템플릿이 필요합니다. 템플릿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답변을 할 때 어떤 문구들을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문제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회신을 좀 늦게 한다든지 좀 매번 할 때마다 내 기분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다르게 해버리면 돌아오는 반응도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반복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때마다 어떻게 내가 대답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엑셀에다가. 아니면 핸드폰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 문의가 왔을 때 그 내용들을 복사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제품이 그러니까 해외에서 배송 중에 뭐 분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주문한 지 이미 3일이 흐른 상태다. 이럴 때 보낼 때 미리 적어놨던 이런 배송 문제가 생겼을 때 보내는 그 템플릿에서 어디서 구매하신 누구 고객님 이런 정도의 내용만 바꾸고 뒤에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 고객님의 제품이 해외에서 배송 중에 분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재주문을 하든지 아니면 고객님이 기다리기 힘드시면 주문 취소를 하시면 제가 즉각 승인을 해서 환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주문을 하게 되면 배송이 3, 4일 정도 더 지연됩니다라는 문구도 넣어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회신이 A 아니면 B잖아요. 이렇게 A가 왔을 때 A가 뭐냐?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템플릿으로 긍정적인 대답일 때 하는 문구들을 저장해 놓는 거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구를 바로바로 보내고 반대로 부정적인 회신이 왔다. 빠르고 안정적이게 물건을 보내드리려고 노력했으나 부득이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템플릿에 적어놓고 바로 쏴버리면 감정 소모가 아주 비교적 작게 되기 때문에 훨씬 일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최종 목표로 말씀드렸던 상세 페이지 업그레이드 그리고 물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세 페이지는 정말 하면 할수록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처음에야 기본적인 사진들만 넣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고객한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배송 예상 1위나 아니면 나는 어떠한 서비스를 더 드릴 수 있다라는 문구, 이런 나의 연락처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상단에 어떻게 띄울 것인지, 제품의 정보들을 간결하게, 보기 좋게 어떻게 올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자연스럽게 되니까,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이 배송 지연에 대해서 계속 컴플레인을 받게 되면, 이거 컴플레인을 안 받더라도 이건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알다시피 우리가 주 5일 운행하는 지역도 있고, 주 3일, 미국의 기준입니다. 주 3일 운항하는, 그러니까 항공기가 뜨는 곳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제품들이 출발하는 위치를 알게 되면 그 근처에 있는 배대지를 선택을 하면, 미국 내에서 하루 이틀 만에 물류가 배송이 되지만, 정반대, 서부, 동부, 이 위치의 제품을 주문했을 때는, 육로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 주문하는 제품들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경험이 생기고 반복적인 주문이라면 이런 거를 예상을 하고 더 빠른 물류로 이동할 수 있는 그 배송 대행지의 위치도 알아두고 랑 컨택을 해서 물류를 진행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물론 이런 과정에서 배송비가 조금 더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1,500원 배송비 해봐야 한 단위 정도 차일 건데 이런 거에 집중하고 돈을 더 남기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고객한테 물건을 좀 더 빨리 가서 CS를 작게 만드는 게 나한테 훨씬 이득입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가 줄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때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제품 특성에 따라 유리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고중량이라서 미국 내 운송 시에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항공으로 한국까지 와서 한국 내에 운송하다 파손도 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또 고민들도 할 수 있겠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물건을 사러 갈 수 있는 배대지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잘 찾아보면 내가 필요한 제품들을 미국 내 물류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좀 더 주고 수수료를 주고 직접 그 배송 대행지에서 물건을 사러 가는 곳도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또 수수료가 더 드니까 원가는 더 늘어나겠죠. 대신
그런 뭐 파손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니까 제품 특징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요렇게 다양한 루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어떤 제품을 만났을 때 가끔씩 하나씩 팔다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가끔씩 하나 주문이 들어왔는데 잘 해결을 해서 이 고객이 단골이 되고 리뷰가 쌓이고 판매 실적이 쌓여서 다음 고객까지 끌고 오는 그런 효과를 또 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한국 내 이동 중에 파손도 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한국 물류로 많은 그 과정을 거쳐서 오니까 파손이 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물류를 해주는 배대지랑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의 불만사항을 계속 표출을 하고 무조건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배대지의 입장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든다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비용 뭐 1,000몇백원 더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품 특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제품이라면 돈을 더 주고 안정적이게 하는 게 정말 많은 이득을 줍니다. 어쨌든 고객이 물건을 우체국이든 뭐 CJ든 어떻게 통해서 물건을 받아서 뚜껑을 딱 땄는데 포장을 뜯었는데 안에 다 터져가지고 완전 막 더러운 오물이 냄새를 풍기면서 왔다. 어떻겠어요 이게?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진짜. 나 진짜 열받을 것 같아. 이게 장난치나 이게? 응?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좋은 리뷰가 달리겠어요? 리뷰가 안 달린다 하더라도 다시는 나는 안 살 것 같아. 그런 걸 보면 어떻게 CS를 하냐에 또 차이가 나겠지만 어떻게 하여튼 뭐 그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뒤늦게 또 배대지랑 네가 잘했니 한국의 물류회사에 뭐 왜 이렇게 됐니 그 전화 돌리는 것만 해도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전화도 바로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 차라리 1,500원을 더 주고 부피를 더 키워서 아니면 특수 포장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뭐 마진이 그렇게 남는다면 특수 포장을 해서 안정적으로 보냈다 생각을 해봐요. 고객이 물건을 받았어. 깔끔해가지고 그냥 뾱뾱이로 꽉 싸져 있고 완충제에 탁탁탁 들어가 있고 그래서 딱 뜯어보니 제품도 깨끗해. 그러면 고객이 기분이 좋아서 그 포장까지 사진을 찍어서 리뷰에 남겨줘요. 여기에 시켰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제품이 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리뷰를 달아주니 당연히 다음에 살 고객들도 좋은 거를 남길 것이고 구매를 할 때 더 많은 그거를 가지고 구매를 할 것이고 스스로도 내가 이런 걸 해결했기 때문에 이 구매가 더 늘어난다는 그 현실에 또 자신감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고객이 다 단골이 되진 않아요. 근데, 좋은 포장을 해주고, 그 템플릿으로 CS 문구들을 가면 갈수록 업그레이드 시켜서 좋게 문자도 보내고, 문의 사항에 댓글도 달고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다 제 방문 고객이 되고 하지는 않지만, 이런 행위들을 함으로써 내 스스로가 습관화되거든요. 이렇게 고객을 대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습관화되면서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은연중에 나도 발전을 하고 단골 고객도 늘어나게 된다니까 이게 진짜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여러 번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반복하는 건데 이렇게 하기 싫은 CS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할 것이고 그러면 조금의 성공을 내가 이뤘다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감도 올라갈 것이고 나는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또 쌓음으로써 자존감도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결국은 경험밖에 없어요. 경험을 쌓으려면 어떻게 된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된다. 행동을 하셔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 다음 영상에는 실질적인 CS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팁들 그리고 진상들을 내가 그냥 탁 퇴치를 해버렸던 썰들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